단순한 춘향전, 방자전은 그 이상입니다. 한국 사극 멜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방자전. 개봉 전부터 연예계와 대중을 들썩이게 만든 노출 논란. 하지만 실제 상영 후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자극적 장면을 기대한 사람조차 김주혁과 조유정, 류현경이 만들어낸 섬세한 연기와 감정선에 숨을 죽였습니다. 방자의 시선에서 풀어낸 사랑과 갈망, 금기와 신분의 벽 속 억눌린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적 갈등까지 단순한 멜로를 넘어 관객을 영화 속 세계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힘. 이제 논란 속에서도 예술성을 증명한 방자전의 진짜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TOP1 방자전. 한국 사극 멜로의 새로운 시도. 방자전은 단순히 춘향전을 재해석한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개봉 전부터 노출 문제로 연예계와 대중을 들끓게 만들었지만 실제 상영 후 관객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작품성과 섬세한 연출에 놀랐습니다. 영화는 방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신분의 차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춘향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방자의 안타까움과 갈등을 그립니다. 김주혁은 방자 역을 맡아 단순히 육체적 매력을 넘어서 내면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표현하며 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작은 몸짓 하나가 화면을 지배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방자의 심정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춘향 역의 조유정 역시 기대를 뛰어넘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방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조연으로 등장한 류현경의 향단 역할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향단은 단순한 배경 캐릭터를 넘어서 영화의 정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방자전의 노출 장면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극의 필요에 맞춘 연출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중반부를 중심으로 배치된 배드신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관객이 집중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298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을 때 단순히 노출만 기대하고 온 관객조차 작품의 완성도에 감탄하며 극장을 떠났습니다. 풍자적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노출이라는 외적 요소가 영화의 흥행 화제를 독식했지만 실제로 영화가 전달한 메시지와 예술적 성취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방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랑과 신분, 금기와 욕망의 충돌은 단순한 성적 긴장감을 넘어 인간 본연의 갈등과 욕망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방자전은 남성 관객이 기대한 자극적 장면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 세심한 연출, 그리고 고전적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사극 멜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출 논란은 단순히 영화 마케팅의 수단으로만 작용했지만 정작 영화가 보여주는 감정선과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는 그 이상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방자전은 논란 속에서 예술성을 증명한 드문 사례입니다. 김주혁, 조유정, 류현경이 만들어낸 캐릭터들의 상호작용과 인간적 갈등은 단순한 노출 영화라는 선입견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관객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찾은 장면 이상의 감동과 몰입을 경험하게 되며 영화의 진정한 매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TOP1 방자전. 한국 사극 멜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 방자전은 단순한 춘향전의 재해석을 넘어선 시도였습니다. 개봉 전부터 노출 장면과 선정적 장면으로 인해 연예계와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예술이냐, 자극 마케팅이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논란을 넘어 작품 자체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방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춘향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김주혁이 연기한 방자는 단순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캐릭터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 손짓 하나, 시선의 흐름까지 모두 극의 정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관객은 방자의 심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춘향 역의 조유정은 전통적인 역할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하며 관객의 몰입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춘향이라는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가 단순히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감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 점은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조연으로 등장한 류현경의 향단은 극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닌 캐릭터 간의 긴장감을 조율하고 극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향단의 행동과 선택은 때로 관객을 놀라게 하고 영화의 풍자적 요소를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논란이 된 노출 장면은 단순한 자극적 요소가 아닌 극의 필요에 맞춘 연출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중반부에 배치된 배드신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도 이야기의 흐름과 감정선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노출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조차 작품의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각 장면의 카메라 워크, 조명, 세트장 연출은 노출 장면을 단순한 선정적 장면이 아닌 작품의 미학적 요소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풍자적 시각에서 보면 방자전은 외부 논란과 상업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노출과 선정성으로 홍보 효과를 얻으려 했지만 정작 작품 자체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신분 갈등, 금기와 사랑의 복잡한 감정을 탐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즉 외형적 자극과 내적 서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관객에게 단순한 시각적 자극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관객 수는 298만 명으로 단순히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영화적 완성도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노출을 기대하고 온 관객 중 일부는 처음에는 실망했을 수 있으나 영화의 내러티브와 배우들의 연기를 접하면서 곧 깊이 있는 몰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출 영화 단순 자극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례로 한국 사극 멜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주혁, 조유정, 류현경 세 배우의 상호작용은 캐릭터 간 긴장감과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방자의 시선에서 본 춘향의 모습, 향단의 개입과 갈등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제약을 탐구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방자의 시점으로 재해석된 전통적 이야기 구조는 관객에게 익숙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제공하며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자전은 단순한 노출 영화라는 꼬리표로 평가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 섬세한 연출, 기존 고전 소재의 현대적 재해석은 영화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으며 논란과 상업적 요소를 넘어선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객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극을 넘어 인물 간 감정선과 인간적 갈등, 사회적 제약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욕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방자전은 논란 속에서 진정한 예술성을 증명하며 한국 사극 멜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T.O.P. 인간 중독 2014년에 개봉한 인간 중독은 제목 그대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파멸적 집착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는 송승헌과 임지연이라는 두 배우의 강렬한 연기와 함께 시작부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임지연은 당시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적 예고편과 연기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관객의 기대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정적 장면만으로 관심을 모은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독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 사회적 금기, 도덕적 갈등을 정면으로 탐구하는 작품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감과 갈등은 관객을 끝까지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중심은 송승헌이 연기한 남자가
부하 직원의 아내 임지연을 탐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표면적으로는 금기된 욕망과 불륜이라는 자극적 소재가 전면에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갈망과 심리적 파멸, 선택의 책임이라는 묵직한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송승헌은 기존의 멜로 캐릭터와는 달리 파멸적 집착과 인간적 허영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시선, 몸짓, 순간적인 표정 변화까지 모두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로써 단순히 욕망에 휩쓸린 남성이라는 인상을 넘어 깊이 있는 캐릭터로 완성되었습니다. 임지연의 연기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세밀했습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공포와 욕망, 남성에게 휘둘리는 듯한 외형과 달리 내면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감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그녀의 배드신 장면들은 단순한 자극적 시퀀스가 아니라 캐릭터 심리를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카메라 워크와 조명, 세트장 연출을 통해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임지연이 보여준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는 관객에게 그녀의 내적 고통과 갈망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라인은 전통적인 멜로와 달리 도덕적 모호성과 인간적 갈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정과 유혹, 불륜과 금기를 소재로 하면서도 감독은 단순한 자극적 장면에서 그치지 않고 캐릭터의 선택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는 관객이 단순히 시각적 자극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관계와 심리적 긴장에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이어지는 배드신은 단순히 선정적 장면이 아니라 캐릭터의 심리 변화와 관계의 긴장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풍자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 중독은 현대 사회의 금기와 욕망, 도덕적 혼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남성 관객에게는 자극적 장면으로 눈길을 끌고 여성 관객에게는 사회적 금기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교훈적 장면으로 기능합니다. 즉, 단순한 성적 자극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어떻게 개인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점에서 영화는 단순한 논란 영화의 범주를 넘어 인간 심리와 도덕적 갈등을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관객 반응 역시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14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상업적 성공은 큰 폭으로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판 롤리터라는 기대 속에서 일부 관객은 다소 실망을 표했지만 정작 영화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관객층과 성인 관객들은 영화 속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 심리의 묘사에 공감하며 단순한 선정성을 넘어선 깊이 있는 경험을 했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중독은 단순히 성적 자극이나 선정적 장면으로 기억될 영화가 아닙니다. 송승헌과 임지연의 뛰어난 연기, 섬세한 심리 묘사, 금기와 갈망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전개는 관객에게 강렬하면서도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화는 인간 욕망의 파괴적 힘과 도덕적 선택의 무게를 탐구하며 단순한 멜로 이상의 작품성을 갖추었습니다. 선정적 장면과 논란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복잡성을 그린 인간 중독은 한국 영화사에서 기억될 만한 심리 멜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TOP3 서머타임 김지연 2001년에 공개된 서머타임은 단순한 멜로 영화의 틀을 넘어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사회적 금기를 정면으로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김지연은 9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 룰라의 주요 보컬로서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이 영화 출연 소식은 연예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단순히 청순하거나 무해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강간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억눌린 감정을 가진 채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캐릭터였고, 이를 통해 영화는 사회적 금기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영화 속 김지연의 캐릭터는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내면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류스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은 단순한 멜로 구조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섬세한 흐름과 상처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특히 영화 속 배드신 장면들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서 캐릭터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를 강조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김지연은 이러한 장면들을 과감하게 소화하면서도 캐릭터의 정서적 깊이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강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9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평론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했고, 일부 성인 관객들은 사실적인 심리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서머타임이 단순히 논란만을 노린 영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선정적 장면을 단순히 자극으로 사용하지 않고 트라우마와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는 심리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풍자적 시각에서 볼 때 서머타임은 사회가 금기시하는 주제와 인간 욕망 사이의 긴장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김지연이 연기한 캐릭터는 현실과 이상, 억압과 자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관객에게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상기시킵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음증 장면은 단순한 선정적 요소로 소비되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억눌린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감독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억압과 인간의 은밀한 갈망이라는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지연의 연기는 단순히 외모나 선정적 장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 눈빛, 미묘한 몸짓은 캐릭터의 내적 갈등을 전달하는 핵심 도구였으며 관객이 캐릭터의 심리적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노출은 영화의 서사와 심리적 몰입을 강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자극이 아닌 심리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영화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성인 관객층 사이에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무겁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논란을 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젊은 관객들은 영화 속 소재와 장면의 자극성 때문에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서머타임이 단순한 상업적 멜로 영화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적 금기를 탐구하는 실험적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서머타임은 김지연이라는 배우의 연기력과 영화의 심리적 깊이를 통해 단순한 논란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배드신과 논란이 부각되었지만 실제로 영화는 인간의 내면, 억압된 욕망, 사회적 금기와의 충돌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김지연은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와 감정을 완벽히 소화하며 한국 영화사에서 기억될 만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서머타임은 단순한 선정적 멜로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적 금기를 깊이 탐구한 심리 멜로 영화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에게 오래 기억될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TOP4 순수의 시대 신하균 강한나 2015년에 개봉한 순수의 시대는 남성 관객들에게 특히 높은 관심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복수를 꿈꾸던 신하균의 캐릭터가 강한나를 만나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멜로 영화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도발적입니다. 예고편부터 강한나의 배드신을 전면에 내세워 화제를 모았으며 이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전체 관객 수는 47만 명에 그쳤고 당시 손익분기점이 24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흥행에서는 명백히 실패한 작품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흥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배드신과 배우들의 연기는 여전히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신하균과 강한나 사이에 격정적인 배드신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거칠면서도 섬세하게 연출되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캐릭터 간의 긴장과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신하균은 이 장면을 위해 체력을 강화하고 식스팩을 만들며 연기에 몰입함으로써 캐릭터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강한나 역시 단순한 외적 매력에 의존하지 않고 섬세한 표정과 몸짓으로 캐릭터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다른 모든 것은 잊어도 강한나의 연기는 잊을 수 없다. 순수의 시대는 강한나의 시대다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배드신과 멜로적 긴장감 외에도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상세히 그려냈습니다. 복수와 사랑, 열정과 배신, 권력과 욕망이 뒤섞이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강한나와 신하균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두 인물이 서로를 통해 치유와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배드신을 단순한 자극적 요소가 아닌 캐릭터 내면의 심리적 변화와 인간관계의 긴장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사회적 반응은 흥행 성적만큼 엇갈렸습니다. 남성 관객들은 배드신과 배우들의 외형적 매력에 주목했지만 일부 여성 관객과 평론가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정적인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가 상당합니다. 영화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억압, 복수와 사랑 사이의 복잡한 심리적 역학을 탐구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단순한 시각적 자극 이상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풍자적 시각에서 순수의 시대를 바라보면 영화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욕망과 도덕적 기준 사이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주인공들의 격정적인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는 현실의 삶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인간 심리의 극단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배드신과 멜로적 장치들은 단순히 눈요기용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과 사회적 금기와의 충돌을 관객에게 상기시키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작품의 핵심적인 힘을 담당했습니다. 신하균의 경우 감정의 폭과 캐릭터 내적 갈등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강한나의 연기와 조화를 이루어 극적 긴장을 완성했습니다. 강한나는 격정적 장면에서도 캐릭터의 내적 고뇌와 심리적 변화를 잃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육체적 자극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연기력 덕분에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고 논란 속에서도 작품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수의 시대는 흥행에서는 실패했지만 작품성과 연기력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영화입니다. 배드신과 선정성 때문에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영화가 전달하려는 인간 심리와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신하균과 강한나의 강렬한 연기는 단순한 스크린 속 자극이 아니라 캐릭터의 내면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도발적이면서도 심리적 깊이를 제공하는 단순한 멜로 영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O.P. 오방자전 김주혁, 조유정, 류현경 2010년에 개봉한 방자전은 개봉 전부터 노출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춘향전을 방자의 시점에서 재해석한 사극 멜로물로 기존 관객의 예상과 기대를 뒤엎는 도전적인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와 금기 속에서 억눌린 사랑과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김주혁이 연기한 방자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춘향이에게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인물로 그의 내적 갈등과 욕망이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조유정은 춘향 역에서 단순한 여성상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과 감정을 드러내며 극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히 류현경이 맡은 향단이 역할은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극의 긴장과 감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영화는 중반부를 중심으로 배드신과 노출 장면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서 캐릭터의 심리적 갈등과 관계의 긴장을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한 육체적 장면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방자의 내적 욕망과 춘향과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주혁은 이러한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몰입을 보여주었으며 조유정과 류현경 역시 캐릭터의 내적 심리를 잃지 않은 채 연기했습니다. 덕분에 영화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품성과 연기력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객 수는 총 298만 명으로 개봉 전의 노출 논란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노출을 보기 위해 관람한 일부 관객들은 실제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와 연출의 정교함에 놀라 감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정적인 영화가 아니라 사극 멜로라는 장르 안에서 인간 심리와 금기, 그리고 사랑과 욕망의 복합적 관계를 탐구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단순한 흥미와 자극을 넘어 관객에게 도발적이면서도 사색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방자전의 미학적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사극 멜로와 현대적 시각의 결합입니다. 춘향전을 방자의 시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도 새로운 긴장과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관객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욕망과 갈등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사극에서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시도이며 작품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풍자적 비판의 시각에서 보면 영화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금기 사이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방자와 춘향 향단이의 관계는 단순한 멜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사회적 억압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특히 방자의 억눌린 욕망과 춘향에 대한 갈망은 관객에게 인간 심리의 어두운 측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류현경이 연기한 향단이는 관객에게 단순한 조연 이상의 존재감을 주며 극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김주혁은 내면의 갈등과 욕망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캐릭터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조유정은 단순히 춘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극의 감정선을 주도하며 관객의 몰입을 이끌었습니다. 류현경은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극적 긴장과 감정을 강화하며 영화 전체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세 배우의 조화는 단순한 사극 멜로를 넘어 인간 심리와 사회적 제약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자전은 개봉 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극 멜로 장르에서 독창성과 연기력을 동시에 보여준 작품입니다. 선정적 장면과 배드신은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강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단순한 자극적 요소를 넘어 작품성의 일부로 기능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잘 구성된 극적 구조와 배우들의 연기에 감탄하며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방자전은 사극 멜로에서 인간 심리와 사회적 금기, 그리고 사랑과 욕망의 복합성을 탐구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TOP5의 위치를 충분히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방자전은 단순히 선정적 논란으로만 기억될 작품이 아닙니다. 김주혁이 보여준 방자의 내면적 갈등과 욕망, 조유정의 춘향이라는 캐릭터가 지닌 주체적 감정, 그리고 류현경이 맡은 향단의 긴장감 있는 역할까지 세 배우가 만들어낸 상호작용은 단순한 멜로 이상의 깊이를 전달합니다. 관객은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하며 방자의 눈빛과 작은 몸짓 속에서 억눌린 사랑과 금기된 욕망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논란과 자극적 요소를 넘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 본연의 갈등과 사랑, 사회적 제약 속에서 피어나는 욕망의 복잡성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방자전은 이렇게 사극 멜로 장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시각적 자극이 아닌 캐릭터와 이야기,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통해 관객에게 오래 기억될 경험을 남기며 한국 영화사에서 독보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과 몰입을 놓치지 못하게 하는 방자전의 진짜 매력,
그것이 바로 논란 속에서 예술성을 증명한 이유입니다.